정말 좋은 계절에 왔나 봐요. 게팅겐이 이렇게 아름다워. 예, 옛날에 왔을 때는 조용한 대학 도시를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대학 도시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중심가 이 게팅겐의 여기가 가장 핫플레이스잖아요. 여기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나무에서 나뭇잎이 막 돋아나는 이곳에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안 보이시죠? 저는 봤습니다. 가우스가 앉아있는 동상입니다. 보이시죠?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 위렐름 베버의 동상입니다. 베버가 제자죠? 누가 저 위에다가 소주병을 맥주병인가요? 여기다가 올려놨네요. 이 가우스 손에다가 이 아주 요란스러운 거 보니까 대학생들이 지금 저기 풀밭에서 뭔가 파티를 하면서 노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게임을 하는데요. 어?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ты соображал, как сам думал. Это очень много промилле. 사실 가우스는 수학과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천문학과 교수입니다. 은퇴할 때까지도 천문학과 은퇴하진 않았죠. 교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냥 앉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베버가 제자고, 그리고 가우스와 베버가 최초의 전신, 그러니까 전기로 신호를 보내는 우리 모르스보 같은 거죠. 그 전신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기 연구실에서 천문대까지, 연구실에서 또 시내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고 멀리서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멀리 있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던 최초의 과학자. 수학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걸 좋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완전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가우스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건데요. 뭐냐면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 갖고, 3차 방정식은 근을 3개 갖고, 4차 방정식은 근을 4개 갖는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몰랐느냐고요? 예, 몰랐습니다. 이게 그렇게 완전하게 되려면 허수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허수를 찾아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허수는 그냥 어떤 계산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쓰는 뭔가 필요악, 순간적으로 쓰는 그냥 도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우스는 허수를 우리가 수체계에다가 넣어야만이 수학이 완전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부터 완벽하게 이게 수체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전까지만 실수를 다뤘는데 이제는 복소수라고 해서 허수까지 다 집어넣어서 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 수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이 가우스의 제자는 이 베버도 있지만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가 리만이잖아요. 리만. 가우스가 살던 집을 물려받아서 살던 사람이 바로 리만입니다. 이 리만이 복소평면을 만든 것도 사실 가우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우스는 실수에다가 허수를 집어넣고, 마치 양수만 있던 세상에 음수를 집어넣어야 실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양쪽으로 쭉 뻗어가는 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데 양수만 있는 세상이 아니고 실수만 있는 세상에서 허수를 집어넣어서 복소평면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바로 가우스입니다. 복소평면을 만들면 어떤 게 좋냐면, 수학적인 계산에서 회전변환, 대칭변환, 이런 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도 회전한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우리가 한다고 하면 뭐 행렬을 쓰거나, 여하튼 뭔가 90도를 회전한다는 걸 수학으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허수만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허수 기호 i만 곱해주면 90도를 원점을 중심으로 회전이 됩니다. 사실 가우스가 17살 때 발견했다는 제일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정십칠각형을 작도하는 건데, 사실 본인이 작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도하는 방법은 몰라요. 본인도 모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는 모르고 단지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근데 그 작도할 수 있는 증명이 바로 허수를 집어넣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수를 집어넣은 복소평면에서는 i를 곱하면 90도 회전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 적당한 복소수를 곱하기만 하면 이게 회전이 되니까 정십칠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나눗셈도 되고요. 그래서 복소평면에서 허수를 도입함으로써 정십칠각형의 작도가 가능하다는 걸 최초로 증명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대학생들 노는 거 한번 보시죠. 맥주가 아주. 옛날에 와서 봤을 때도 참 희한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말이 앞다리가 잘려 있고 말인가요? 그리고 기사는 머리가 없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리고 이건 뭐죠? 가슴 부위가 문드러져 있습니다. 뭔가 기사처럼 창을 들긴 했는데 희한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드네요. 다시. 자, 이 근방에 가우스의 무덤이 있어요. 찾을 수 있겠죠, 제가? 가우스의 무덤이 어딨나요? 저기 건물 보이시나요, 혹시? 저 건물이 가우스가 살았던 천문대입니다. 가우스가 천문학과 교수였다고 그랬죠? 저게 그때 당시에 천문대입니다. 지금은 물론 안 쓰죠. 저 천문대를 지금은 안 쓰고요. 그러나 옛날 천문대입니다. 어디 화면에서 어떤 걸로 보이나요? 예. 예, 천문대입니다. 가우스 무덤이 이 근처에 있는데 무덤은 아직 못 찾았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가우스 천문대가 보였기 때문에 가우스 집까지 가보겠습니다. 가우스가 평생을 보냈던 곳입니다, 여기가. 예. 왜 갑자기 가우스가 천문학과 교수가 됐는지 궁금하시죠? 박사학위는 수학과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천문학과 교수가 됐을까요?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박사를 받고 아직 직업을 못 구하고 있을 때예요, 가우스가. 물론 뭐 당시에도 이미 천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건 시간 문제였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아직 직업을 못 구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갈 수 있나요?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언제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티티우스랑 보대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 뭔가 그 태양을 도는 별들의 거리에 규칙성이 있다. 그 수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뭔가 규칙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티티우스 보대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해왕성이 발견이 되면서 정말 티티우스 보대 법칙으로 새로운 별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해왕성이 존재하는지를 천왕성이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티티우스 보대 법칙으로 천왕성을 찾아낸 겁니다, 위치를. 깜짝 놀라서 천문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빈 곳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수성, 금성, 지구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다 있어요, 거리가. 그런데 화성과 목성 사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 만약에 맞는다면 화성과 목성 사이에 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얘기? 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걸 찾기 위해서 팀을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24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별을 찾아라,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이러고 있을 때 세상에 이탈리아 사람이 그 별을 찾아버렸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그 별을 찾았어요. 근데 티티우스 보대 법칙이 맞는 겁니다. 놀랍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드디어 그 별을 찾아서 그 별의 이름을 세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세레스가 갑자기 또 하늘에서 사라졌어요. 여기까지가 천문학 얘기고요. 그 사라진 별이 언제 다시 하늘에 나타날지를 예측한 사람이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그 주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사라진 별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를 예측을 하고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결국은 그게 정확히 맞은 겁니다, 가우스의 예측이. 그러니까 천문학과 교수가 될 만하죠. 하늘에 새로운 별이 발견됐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는 위치, 주기를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걸 맞췄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천문학과 교수가 될 겁니다. 자, 요 뒤에 보이시죠? 여기가 천문대입니다. 작지요? 굉장히 작습니다. 저 안에 옛날에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아주 작은 가우스의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실내가 워낙 좁아서 아주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았어요. 이쪽 집에. 그러니까 이게 사택이죠.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에 가우스가 살던 집입니다. 가우스가 대학교 교수로 계속 계시다가 가우스가 돌아가시고 리만이 또 물려받아서 저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교수들이 여기서 사택으로 쓰는지는 모르지만
가우스가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정말 가우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죠. 가우스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밭이 있죠. 가우스가 매일 여기 와서 밥 먹고 여기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걷지 않았겠습니까? 세레스를 찾아서 교수가 됐으니 하늘을 쳐다보면서 항상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